안녕하세요. 정호김입니다. 오늘은 제가 태영호, 지성호 당선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최근에 이 두 분이 소위 김정은 건강 상태 내지는 생존 여부와 관련해서 상당히 그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했다는 이유로 정부 관련 인사들 그리고 집권당 인사들로부터 문매를 맞고 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4월 27일 태영호 당선자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지금 제대로 걷지 못하는 상태,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는 상태라는 말을 했고요. 지성호 당선자는 1일에 5월 1일에 99% 사망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결국 5월 1일에 김정은이 멀쩡한 모습으로 그 순천 인비료 공장에 나타남으로써 이 두 탈북민 출신 당선자가 매우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인간적으로는 이 두 사람이 이런 말을 할 때 어떤 심정이었을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들이 탈북민이고 또 제가 이 탈북민의 정착을 지원하는 공공기관에서 일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우리나라 안에서 탈북민을 가장 많이 상대해 본 사람 중에 저도 속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 탈북민들이 한 3만여 명 되는데요. 3만여 개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가슴 절절한 스토리죠. 그리고 탈북민들은 어떤 한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이 탈북민 전체로 일반화시키면은 안 되는 아주 다양한 그런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그 스토리를 갖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들이 자유와 인권을 향해서 대한민국으로 탈출했다, 이런 논리로는 이 사람들에 대한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이 두 분은 남성이지만 우리나라의 탈북민의 3분의 2는 여성입니다. 30대에서 40대. 그리고 이 사람들 대부분이요, 함경도 출신이 많습니다. 함경도 아니면 양강도 해산 출신. 그 이유는 두만강과 압록강을 끼고 있기 때문에 탈북이 매우 쉽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이미 말씀드렸듯이 이분들의 그 소위 탈북 과정, 그리고 북한에서 어떻게 살았는지의 이야기는 소설보다도 더 드라마틱한 그런 어떤 그 사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황이 매우 복잡하죠. 저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그 소위 철권 통치,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그런 압박과 독재 속에서 이 세뇌가 인간에게 주는 영향이 얼마나 끔찍한가, 그거를 느꼈고요. 그리고 문화 충격.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는 21세기 IT 시대를 살고 있지만 1960년대, 70년대 수준의 상황에서 마치 또 타임머신을 탄 듯 대한민국 땅을 밟았을 때 이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그 충격은 어떤 것일까? 적어도 이 사람들은 자기 북한 땅을 건너서 중국으로 넘어가서 동남아를 통해서 대한민국에 들어올 때까지의 그 지난한 탈북 과정만큼이나 이 땅에서 정착하는 데 느꼈을 그런 그 도전이 엄청난 심리적 압박이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탈북민 출신 국회의원이라는 것의 의미가 이 탈북민들, 여기 정착한 탈북민들 뿐만이 아니라 북한에 있는 북한 인민들에게 주는 의미가 상당히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북한 내부의 상황에 대해서 공인으로서 이야기할 때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거는 이런 이야기가 가짜뉴스로 판명이 되면 본인들의 어떤 그런 그 공인에 대한 공인으로서의 신뢰뿐만이 아니라 소속 정당에 대한 신뢰까지도 떨어뜨리고요.
그리고 당장 상대 진영의 공격의 빌미가 됩니다.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청와대도 나서서 비판을 하고, 또 지금 집권당 내부의 주요 인사들이 매우 강한 톤으로 이들을 지금 비판하는 그런 의미에서 매우 신중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간에 살아서 멀쩡하게 살은 더 찌고 얼굴은 좀 검해지고 걷는 모습이 아직까지 저는 그렇게 자연스럽다고 생각은 안 드는데, 정부가 100% 자신한다고 호언장담했는데 어쨌든 정부 말이 맞은 게 되었습니다. 100% 자신한다고. 과거에 김정은이 대한민국으로 답방을 할지 여부조차도 몰랐던 정부였는데 어떻게 그렇게 100% 자신을 했고 또 실제로 그게 사실로 판명이 됐는지, 그 부분도 저는 개인적으로 좀 놀라운 그런 상황입니다. 단지 이제 문제를 제기한다면은 정부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가지고 김정은은 수술이나 시술도 받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단언을 하거든요.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굉장히 이상한 게, 그러면 휴민트가 완전히 복원된 수준을 떠나서 북한 정권이 경악할 정도의 휴민트 실력을 지금 자랑한다라는 거거든요. 인간 정보 능력 말입니다. 그러면 북한 내부에 대해서 이렇게 정말 김정은의 안방을 드나들듯이 정확하게 안다면 오히려 경악하면서 발끈해야 될 측은 김정은 정권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여전히 그럼 이렇게 멀쩡한데 왜 4월 12일부터 20일 동안이나 나타나지 않았는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육체적으로는 건강상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양절, 자기 할아버지의 생일을 기념하는 태양절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그것도 김여정과 같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내부에 뭐 코로나 환자가 생겨서 긴급하게 원산으로 피해 있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더 재미있는 사실은 본인이 멀쩡하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 비료 공장에 5월 1일이라는 날짜를 크게 표기하는가 하면은 담배까지 피면서 나 이렇게 멀쩡하거든 하고 의도적으로 보여주리라는 행태, 그 보여주는 행태가 저는 더 낯설었습니다. 특히 그 순천의 그 인비료 공장, 그거는 결국은 자력 갱생, 특히 식량 부족에 대한 김정은의 심리적 고민을 어느 정도 이렇게 보여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량을 증산하기 위해서 비료를 더 많이 생산해야 된다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결국 제재라든지 이런 국제적인 압력 때문에 통치자로서의 어떤 그 신경쇠약, 스트레스도 만만치 않다라는 것을 방증하는 부분도 있다라는 해석도 나올 법합니다.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지금 두 탈북민 당선자가 분석을 잘못했다는 이유로 뭐 국회의 정보위, 국방위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좀 아연실색했는데, 북한의 최고 지도자 신변에 이상이 생기면 우리 군대나 정부의 대비태세가 어떠해야 될지는 그 두 사람도 잘 알 텐데 새치 혀를 농할 가벼운 일이 아니다, 이런 비판도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이런 거를 잘 아는 정부 인사들이 마치도 김정은 상황을 스스로 나서서 설명해 주듯이 굳고 아무 일도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도 모자라서 바로 그 GP에서의 총기 난사 사건을 굳이 우발적인 상황이라고 정당화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가 없죠. 유사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의식이 철저하고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GP에 대해서 합참이 말하는 그 오발탄 내지는 우발 정황, 이거는 정말 거의 점입 가경의 수준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번 일을 계기로 해가지고 또 다른 진영론이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 심지어는 북한인들을 상대로 하는 진영론인데요. 김정은에 대해서 김정은이 듣기 싫어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과 김정은 진영으로 지금 진영을 가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우려스러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데 말이죠. 사실 북한은 김정은이라는 뇌수, 그리고 태영호 당선자와 같은 소위 뭐 신경계 내지는 혈관계, 그리고 지성호 당선자와 같은 세포 내지는 민중 내지는 착취의 대상 내지는 소외의 대상,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뭐 많은 사람들이 북한을 사회주의 체제라 그러는데, 북한은 사회주의 체제라기보다는 1인 독재 내지는 전체주의라는 말이 더 어울리는 정권입니다. 오히려 김정은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로 탈북한 지성호 같은 사람이 바로 착취당하고 억압받는 민중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진보라고 하는 사람들이 왜 김정은 쪽의 입장을 반영하면서 옹호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특히 그 대진년인가요? 대학생 진보연합, 거의 김정은을 칭송하기까지 하는데, 이거 어불성설이죠. 오히려 진보연합이면 북한에서 억압받는 그런 그 대중들, 민중들을 향해서 뭔가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말 이런 것도 보면은 참 거의 요지경인데요. 다시 결론을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우리 탈북민 출신 당선인들 신중하셔야 됩니다. 특히 북한 문제 얘기할 때. 그리고 국회의원들 중에 군 출신 또 정보통 출신도 들어갔는데요. 이 사람들이 초당적인 입장에서 솔직한 그런 의정 활동을 하는 것도 더불어서 기대해 보겠습니다.